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이 너무 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도 쓰시고 평전도 쓰시고 이런 거를 뵙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교수님을 저도 사실은 잘 몰랐다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교수님이 쓰신 시가 이제 차단당하고 네네. 공유만 해도 차단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그 교수님 조남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야, 이런 교수님이 근데 사실은 대구라는 데가 그렇게 보수의 성지지 진보적인 성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대구에 계신 분이 더군다나 영남대에 계신 분이 저는 사실 아직 퇴직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교수님. 근데 퇴직하신 지도 오래되셨다고 오늘 뵙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뵙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연구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우리나라, 근데 사실은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현대 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또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오늘 꼭 좀 듣고 싶어서 우리 교수님의 견해도 듣고 홍 장군이 잘못 알려지는 거에 대한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 먼 곳까지 제가 일부러 와주셔서. 네. 교수님이 처음에 이 홍범도 장군을 아까 이제 사전에 살짝 여쭤봤었는데 이제 접하게 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네,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그 집안에 예. 바로 제 친조부님이 그 1920년대에 그 의용단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드셔서 네네. 신태식 의병장이나 예. 김찬규 의병장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조직을 꾸려가지고 네. 의롭다 할 때 의자에다가 용감하다 할 때 의용단인데 이 의용단의 주된 활동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군자금 모집입니다. 경상도의 중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주 부호들 자본가 지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주의 무장 독립 단체에 자금 대출 군자금이 좀 진짜 많이 필요한데 협조를 하시오. 라고 했는데 거의 10중 8구 불응을 했죠. 그래서 실적이 아주 시원찮았고 불응하면은 권총으로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임시정부에서 보낸 그 권총과 탄환 30발이 어릴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릴 때 그걸 가지고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총은 사라지고 실탄 한 7발이 남아있는 거를 아버지가 또 그런 갈무리를 잘 하셔서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어디에 넣어두었던 거를 저한테 유품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걸 소중하게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그런 흔적이나 이런 이야기를 집안에서 막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 큰 데가 안방에 가면은 일본도로 일본 순사들이 틈만 나면 와서 천장을 가로 세로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안에 숨겨놨나? 뭐가 있나 이렇게 쫙 찢어놓은 그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순사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런 광경을 보고 뭔가 막 전율이 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60년대 초반에 그 애국 선열로 이제 표창을 받으시고 훈장을 받으시고 지금 동작 묘지에 순국 선열로 이렇게 묻혀 계신데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할아버지의 그러한 음덕이 할아버지는 1923년에 돌아가셨고 저는 1950년에 태어났으니까 시간적 거리가 육신으로서는. 근데 그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그러면 자연사 하셨나요? 아니면은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함자는 이명균 의사입니다. 의용단 사건으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대구 형무소에 그 미결수로 감방에 계실 때
그 형무소 안에서 고문이 그렇게 악질적 고문이 있었다고 그러대요. 할머니가 이제 그 형무소 앞에 방을 넣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가면은 막 짜면은 막 핏물이 나오는 그러한 그 수위를 받아서 막 울면서 빨아가지고 다시 넣어드리던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한국 의병장렬정, 네, 의병장렬. 한국 독립운동사 이런 네. 책들을 막 사서 보기 시작했죠. 그 책 안에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도 자랑스럽고. 네. 그래서 쭉 보니까 전부 뭐 대개 선비 지식인 유생 출신들이 95% 이상인데 아주 두 분이 영해의 신돌석 장군과 그 다음에 계마고원에서 북청 쪽에서 기병했던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그야말로 상놈 출신이고 서민 출신이고 한 분은 농민이고 한 분은 포수 출신이고 특히 홍범도 장군의 생애가 아주 막 호기심이 가고 궁금해서 이분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셨구나. 서사시를 써야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거죠. 할아버지의 어떤 피가 흘러가죠. 작용력 수시로 뭐 말씀을 하시는 걸 실제로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난 3.1절쯤에 이제 그 민족의 장군 홍범도라는 평전 네. 대작을 지금 출간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848쪽이니까 거의 목침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맞습니다. 맞죠? 이 책.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 생로병사 일생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돌아가신 이후에 카자흐스탄으로 그 강제 이주되어서 거기서 사시다가 묻히시기까지 그리고 유골이 봉환되기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으니까 그야말로 총정리가 이루어진 셈이죠. 제가 요 내용 카자크에 제가 아까 잠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홍범도 장군.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카자크에 있는 그런 그쪽 현지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아주 현지인들도 되게 존경을 하고 홍범도 장군한테 뭘 물어봐 가지고 집행하고 이랬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 홍범도 장군이 중앙아시아에 그대로 계셨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요즘 이런 희한한 그 정황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공연히 오시지 말아야 할 곳으로 와서 그러니까 봉변을 당한다. 그 지금 이제 올해가 사실은 홍범도 장군께서 서거하신 지 이제 10월 25일이 80주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맞추셔서 지금 내가 홍범도다라는 그 시집을 발간을 하신다고 25일 날 그렇습니다. 발간하신다고 책이 고전날 나와서 25일 날 북토크 쇼를 그 시집 내용에 대해서 시집에 있는 수록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시집에 대한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그 평전을 발간하고 난 뒤로 아주 공교롭게도 이 현 정부에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위상에 대한 그 존엄에 대한 근본을 뒤집어 엎는 홍범도 장군의 위상은 이미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상식과 하나의 교양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부동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육군사관학교에 그 기존에 설치되었던 5번 독립투사의 흉상을 이전도 아니고 아주 흉측한 말이죠. 철거. 어디 창고에다 갖다가 놓는 거야. 철거라는 것은 폐기물을 그렇죠. 어디에 갖다 버리는 건데 철거한다는 이런 무엄한 표현을 쓰고 워낙 그 반대 유족이 있는 후손들이 막 그 반대를 하니까요. 내부는 그대로 두고 홍범도 장군 후손이 없는 홍범도 장군 제일 만만하니까. 만만하니까. 그리고 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는 경력 이거를 꼬투리 삼아서 홍범도 장군만 막 집중 포화를 퍼부어서
이 광경을 보다가 홍범도 평전을 발간한 저자로서 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 짧은 시간 내에 시를 막 쓰신 거예요? 무언가가 예. 새벽에 한 3시, 4시 이럴 때 예. 갑자기 막 이렇게 비몽사몽인데 홍범도 장군이 저한테 들어오셔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하시는 말씀, 예. 저를 빌려서 아, 그거를 왜 공수라는 말을 쓰지 아, 않습니까? 예. 무당들이 접신 상태에서 접신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방언하는 방언. 예.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 그런데 이걸 전문적인 말로 공수라고 예, 하더라고요. 공수. 예. 무당이 공수하듯이 홍범도 장군이 저에게 접신을 하셔서 막 쏟아내시는 말씀. 네. 대개는 분노, 막 어떤 막 마음 심정적인 교란, 그다음에 이 현재 갈라진 조국에 대한 막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왜 내 동상을 철거하냐? 네. 내가 이런 봉변을 당하려고 내가 온 거 아니다. 네, 네. 나를 다시 돌려보내다오. 네. 뭐 이런 말씀이 막 들려서 그걸 그대로 적었는데 네, 네. 발표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제일 빠른 게 SNS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니 이 막 독자들의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절규라고 하는 네. 그 작품은 아마도 조회수와 그다음에 그 공유의 수가 네. 거의 한 100만 회 가까이. 아, 갑자기 그러면 제가 그만 유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페이스북 운영자들이 네. 시비를 건 거죠. 네. 그 작품 안에 나오는 욕설. 외놈, 네, 외적, 네, 맞아. 외놈 네. 이런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죠. 그 단어는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식민지 시대에 네. 한반도에서 수탈을 했던 일본인들을 그냥 막 외놈 뭐 이러지 우리가 예전 어른들 보면은 그냥 그런 구어체로서 썼는데 이거를 혐오. 외적 외놈이란 말이 혐오다 이래가지고 그 작품을 그만 삭제해 버렸습니다. 강제 삭제. 물어보지도 않고 혐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삭제당한다라는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또 캡처해서 또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막 퍼서 나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퍼서 나르는 사람들도 전부 또 공유한 사람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거죠. 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페이스북에서 일을 키운 겁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반응을 보고서 홍범도 장군의 말씀을 1, 2, 3, 4 시리즈로 적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막 그 작품 편수가 한 40편까지 늘어나고 그 40편이 만들어진 게 시간이 어느 시간? 약 한 달 남짓한 정도. 사이에 작품을 엄청 썼습니다. 40편 정도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중에도 막 작품을 막 썼거든요. 막 가족들이 막 싫어할 정도로 왜 계속 이렇게 가족여행을 가셨는데 다른 일에 몰두하시냐 막 핀잔을 들으면서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들이 이번에 그 내가 홍범도다라는 시집으로 모두 들어가서 아마도 그 해설을 쓴 김미옥 선생이 홍범도 장군의 영혼이 공수하시는 말씀, 공수로 보내주시는 말씀, 그리고 의병 시인이라는 말을 처음 의병 시인요. 의병 시인. 지금 현재 이제 처한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2의 독립운동 하시는 거니까. 홍범도 장군만큼은 제가 맨 앞장서서 천병으로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